네, 금요일 스치면 상한가 오늘도 이제 리빙 레전드들 함께 합니다. 오늘 특이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매니저부터 소개해드리죠. MBN골드 조선일 박병주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한 주 이제 다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요즘 좀 보면 휴일이 항상 매주 휴일이 하루씩은 있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 뭔가 연속성을 가져가기가 되게 애매한 시장이 됐어요. 근데 이제 또 다음 주부터 되면은 현충일 전까지는 또 이제 휴일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좀 연속성 가져갈 만한 시장을 우리가 기대해도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번 한 주를 같이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님은 이번 한 주를 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자, 이번 한 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국이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그 결과 발표가 우리가 이제 그 스승의 날 그 기간에 나왔습니다. 근데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대로 이제 낮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이제 5월 그 15일까지도 5월 16일까지도 상승을 해서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상위 대장주로서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 반도체를 그 엔비디아에서 통과를 못했다라는 루머가 돌면서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빠지니까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분위기가 좀 침체되는 미국의 어떤 상승한 미국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치고 S&P 500도 사상 최고치는 치는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런 혜택을 받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인데 코스닥의 종목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많이 빠지는 더군다나 이제 제약바이오에서 오늘 상당히 안 좋은 그런 분위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약간 쿨다운 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나왔는데 그렇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시장이 5월 말까지는 조금 힘들겠지만 그러나 이제 썸머랠리 6, 7, 8은 썸머랠리가 기다리고 있다. 그 썸머랠리가 왜 오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를 열심히 청취하시면 그에 힌트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네, 벌써 지금 썸머랠리 이야기를 할 때가 됐나? 5월도 벌써 반 이상이 지났고요. 이제 벌써 다음 이제 2주만 지나면은 6월이고 2024년의 상반기도 끝이 납니다. 시간이 진짜 빠른데요. 일단 오늘 조선일 매니저님 이번 주 시장을 쫙 보시면서 혹시 어떤 좀 색깔 이런 거는 좀 있었네? 특이점 뭐 이런 좀 있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보통은 뭐 많은 분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셀인 메이라고 그러죠. 5월 달은 다 팔아라 주식을.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5월 달 시작은 조금 안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사실 불확실성이 많긴 합니다만 지난주 주제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금리 인하였는데, 다음 주에 미국의 이제 FOMC, 보통 이제 FOMC 회의를 3주 전에 FOMC 의사록을 발표를 하는데, 다음 주 중에 이제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는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9월 달에 패드워치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가 FOMC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 날이 금융통화위원회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금리를 뭐 일본에서 로무라가 이제 10월 달에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9월 달에 인하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바로 다음 날이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5월 달 내에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또는 불확실성이나 악재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가도 그렇습니다. 지금 플럭추에이션, 그러니까 위아래로 막 급등했다, 폭락했다가 반복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장 방향성을 찾기 위한 기간이다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고요. 5월 달 내로 이러한 이슈들이 어느 정도가 진정이 되면서 새로운 주도 업종군 그리고 새로운 테마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주도를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여러분 잘 압축을 해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가신다면 5월 달 남은 기간도 한 2주 남았습니다만 2주 동안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6월 이후에 랠리도 여러분들이 잘 종목을 선택을 해서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분명 단언컨대 5월 달 악재가 모든 악재들이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악재가 소멸이 되면서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주도 업종군의 주도 종목이 나오기 때문에 5월 달 남은 기간 동안 잘 여러분 선택을 하셔서 네, 그 주도 업종군을 열심히 여러분 공략하신다면 앞으로 남은 하반기 때도 그렇고요. 상반기에 남은 한 달 이상 수익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 열심히 적극적으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전망에 관해서 이야기해보자면 다음 주 시장은 어떨지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박병준 매니저님, 이제 휴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5월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뭐 이제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뭐 스승의 날 이런 많은 분들이 돈을 쓰는 이런 시간이 많이 지났고 이제 5월이 거의 휴일 없이 오로지 거의 10거래일이 딱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앞으로 5월 증시는 좀 괜찮을 거라 보시나요? 이제 보통 5월 같은 경우는 세일 메이라 해서 네, 보통 맞아요. 5월은 좋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대선이 있는 5월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증시 특징이 이렇더라고. 분석해 보니까 한 20년 특징을 보면 5월 17일, 18일 정도까지 오를 때는 5월 말 때까지 조금 빠지더라. 통계 제가 이렇게 보니까 통계가 있어요.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이번에 CPI 지수가 낮게 나오면서 그런 부분을 이제 알고 시장은 이번 5월 16일까지는 계속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계로 본다면 5월 말 정도 갈 때까지는 조심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이 오를 때 삼성전자가 지수를 끌어내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국이 빠지더라도 오히려 6, 7월 달에 즉 썸머랠리의 주도주는 5월 말 정도 먼저 양봉이나 빨간불이 반짝반짝 움직이면서 나 가겠다라고 신호를 주지 않을까. 보통 시장의 주도주들은 그 전체적인 시황이 조금 어두울 때 먼저 빛을 냅니다. 이렇게 반짝반짝 빛을 내면서 특히 이제 바닥에서 반짝반짝 빛을 내는 종목들을 잘 봐야 되겠는데 제가 오늘 또 다룰 그 주제가 있는데 AI에 관련한 이벤트가 지금 이번에 5월 13일, 14일 또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죠. 아주 커다란 그쵸. 이벤트였는데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리고 또 6월 가면 애플이 큰 일을 또 저지릅니다. 그리고 7월 달도 이어집니다. 그거는 또 우리 그 코스닥의 AI에 관련된 종목들 또 그거는 전부 다 우리 반도체에서 MPU와 관련된 종목들 오픈형 디바이스 관련 반도체 네. 관련 종목들 전부 다 연결이 되거든요. 또 그거 부분은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는 좀 약간 그 7만 8천 원을 깨가지고 10만 원 갈 자리에서 지금 8만 원 밑에 있지만 삼성전자도 긁어 모으는 자리가 또 5월 달에 나오는 저는 굉장히 앞으로 우리나라 종목들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썸머랠리는 오니까 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 박병준 매니저가 준비한 특이점 AI와 관련된 이슈니까 그때까지 좀 많은 기대 바라겠고요. 간단하게 또 이제 조선희 매니저님 다음 주 시장 전망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벤트가 많습니다. 우선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서학개미 운동, 그러니까 미국에 많이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델 컴퓨터가 무려 3월 달에 끝날 때 90달러였는데 지금 어제까지 146달러로 무려 한 70% 이상 폭등을 했죠. 네. 이유가 바로 AI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델 테크놀로지 월드라고 그래서 델이 이제 진행하고 있는 AI 관련 이슈가 있는데 이때 키노트 스피커로 그러니까 기조연설 하시는 분이 삼성 SDS의 그 황성우 대표하고 엔비디아의 젠슨 왕 CEO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생성형 AI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이미 한 2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AI는 여러분들 5월 달부터 꼭 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AI 이슈는 꼭 나오고요. 오늘 이슈가 제가 이제 특이점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제약바이오 이슈 때문에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특이하게도 HBL 회사 그러니까 8개의 자회사까지 포함해서 8개 빼고는 거의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FOMC 의사록 이게 공개가 됩니다. 보통 이제 FOMC 진행을 하기 전에 3주 전에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슈가 나오는데 보통 이제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이슈가 되겠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금통위가 우리나라에서 진행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이미 악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악재가 소멸이 되면서 다음 주부터 AI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섹터를 잘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조선일 매니저는 AI와 또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저희 금요일에 항상 하는 이 특이점은요. 조선일 매니저, 박병준 매니저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데 딱 한 주가 끝나고 이제 다음 주 시장을 전망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나눠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적이 되면서 좀 생각이 드는 건 두 분이 진짜 금요일에 갖고 오는 이슈가 진짜 다음 주, 그 다음 주로 관통하는구나. 그래서 여기에 또 관련된 종목들은 잠시 후 이제 특보대에서도 확인이 되시겠지만 역시 리빙 레전드들의 인사이트는 정말 대단하다. 그 이슈 또한 지난주에 준비했던 이슈 이번 주 시장에서도 잘 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자 먼저 박병준 매니저의 특이점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준 매니저님의 특이점 아까 잠시 보니까 이제 생성형 AI에 대해서 네네네.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이제 GPT-4.5도 같이 나왔고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모멘텀이 좀 시작이 될 것 같은데 투자 방향성을 되게 잡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뭐 소프트웨어로 꾸준히 좀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반도체다 이렇게 네. 봐야 되는지 다양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5월 13일 날 오픈형 AI죠. 네. 거기서 GPT-4 4.5죠. 예. 4.5입니다. 네. 그게 이제 5라는 게 옴니라는 뜻입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예. 그런데 GPT-4.5입니다. 그 5인데 이번에 아주 놀라운 기능이 나왔습니다. 저도 그것을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한 10번 정도를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한번 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준비한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한 화면에서 스마트폰끼리 대화를 나누는 그 부분이 됩니다. 이게 지금 이 스마트폰이 있는데 네. 지금 왼쪽에 있는 스마트폰이 이제 뭐라고 말을 하니까 오른쪽에 있는 스마트폰이 그 자막에 보면은요. 이틀 전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대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강성우 앵커하고 저하고 이제 쉽게 말해서 같은 스마트폰인데 네.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단순하게 스마트폰이 대화한다고라고까지만 생각하면 이거는 주식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죠. 뭘 또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되죠? 스마트폰이 어떻게 하습니까? 냉장고하고 대화를 하겠죠. 스마트폰이 냉장고한테 냉장고 상황을 보면서 내가 내 스마트폰이 이제 냉장고 내용물을 보면서 명령을 내리면 네. 스마트폰이 명령을 내리면 냉장고가 작동하는 그런 흐름. 그리고 또 스마트폰이 나중에는 뭐 또 하겠습니까? 자동차하고 대화를 할 수 있겠죠. 왜? 스마트폰끼리 같은 기계끼리 대화를 하니까. 그러면 스마트폰이 서로 대화할 때는 안에가 MPU라는 반도체가 들어갔잖아요. MPU가 들어갔겠죠. 네. 그러면 같은 언어를 인식하는 MPU를 자동차 안에 인식하면 스마트폰하고 자동차도 대화를 하겠죠. 또 냉장고한테도 대화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 산행을 할 때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사무실에 인버터가 꺼졌나 안 꺼졌나 불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제자한테 가볼래 해가지고 확인도 여러 차례 했는데 앞으로 만약에 이런 스마트폰이 이제 온 디바이스가 장착이 되고 또 내 집안에 있는 홈 네트워크와 연결이 된다면 굳이요 그런 경우는 제가 우리 제자한테 말해서 집안 좀 봐주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이 제가 바로 원거리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부분이 현재는 초보 단계지만 요즘에 지금 AI가 진화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5년 안에는 이게 온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번에 윈도우 12가 있어요. 윈도우 12. 윈도우 10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윈도우 11이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컴퓨터를 켰을 때 운영 체계입니다. 윈도우 근데 12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그것도 역시 내가 컴퓨터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전원을 켜라, 꺼라.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저희들이 이제 컴퓨터 안에 내용을 입력하는 인터페이스, 자판기, 우리 글자 쓰는 자판기 있지 않습니까? 마우스가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투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과 가야 됩니까? 마우스하고 자판을 만드는 회사, 그런 기기 부품을 만드는 회사는 지금부터 주가를 안 봐야 됩니다.
안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대체하는 그 또 이 음성 인식을 정밀하게 해는 그런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도 역시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그런 회사들을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 것이고요. 네. 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네. 제가 다음 화면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자, 요거는 또 다음 화면 제가 준비했는데요. 자, 이 화면은 뭐냐면 그 이제 그 영상으로 그 스마트폰 안에 AI 비서가 있어요. 요거에 참고로 폰은 애플 겁니다. 네. 실이라는 그 AI 비서가 그렇죠. 있겠죠. 그러면 내가 옆에 있는 이제 저를 왼쪽에 사람을 저라고 한번 해볼게요. 예. 그러면 제가 그 폰으로 영상으로 시리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시리가 여기서 보시면은요 어떻게 대답하냐면 확실히 눈에 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면접을 보러 가는데 어떤 장면이냐면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가는 건데 모자 쓴다고요? 그 전날 예. 잠을 안 잤어요. 예. 좀 피곤한 기미가 보인다. 요런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즉 AI가 그 사람 얼굴에 이게 들어있는 표정과 주름 자국을 보고 상태가 어떤 상태까지 점검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영화에 또 그녀라는 영화, 그 다음에 아이언맨의 자비스라는 그렇죠. AI 비서 그런 느낌. 심지어 지금 그 가공의 그 이제 AI 이렇게 여성하고 연애를 한다는 그런 영화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느낌이 또 이렇게 든다는 것이죠. 즉 사람의 감정까지도 AI가 캐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되고요. 그러면 또 요게 이제 그러면 구글에서는 또 구글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5월 13일 날 오픈형 AI에서 발표를 하니까 구글이 다음 날 5월 14일 날 제미나이를 발표합니다. 그렇죠. 제미나이인데 이거는 내용이 어떤 얘기냐면 우리 그 스마트폰 왼 오른쪽에 조그만 사과가 보이시죠? 예. 근데 여기서 대답을 지금 자막에 AI가 대답하는 겁니다. 네, 기억합니다. 책상 위에 빨간 옆에가 있어요. 근데 네. 그 전에 이 스마트폰 영상으로 사과를 비추면서 지나갔어요. 한 3초 전에. 그리고 나서 지나가고 나서 그 제미나이한테 이제 그 제미나이 AI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사과가 어디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그 AI가 그거를 지나갈 때 사과 그 있던 장소를 기억해가지고 네. 책상 위에 빨간 사과가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참 놀라운. 그쵸. 근데 이것은 이제 초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좀 더 진화를 하게 된다면 집에 있는 모든 물건 같은 거 위치 같은 것도 우리가 말해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주식한 사람들은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작동하게 해주는 반도체, 그게 바로 NPU입니다. NPU. 사람 뇌를 모양을 만들어서 했다고 해서 그거를 NPU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그 오픈형 AI나 구글의 제미나이 AI 같은 경우는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우리가 온 디바이스형 반도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최근에 HBM3 이 반도체는 이것과 틀리는 거예요. 네. 요거는 새로운 반도체 영역인데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세계가 이제 여기는 초보지만 스마트폰끼리 스마트폰, 그다음에 스마트폰하고 냉장고, 그다음에 스마트폰하고 집 안에 있는 홈 네트워킹 그리고 각종 그 전자기기끼리 연결됐을 때는 거기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온 디바이스형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반도체 DRAM을 누가 만들겠습니까? 시청자님들. 누가 만들까요? 바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온 디바이스형 DRAM 반도체를 그쵸.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가 이번에 HBM 그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 생산 수율을 못 맞춘다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주가가 7만 원, 7만 7천 원 밑으로 그쵸. 내려올 때 오히려 이런 찬스다. 앞으로 세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놓고 본다면 삼성전자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것이고 또 삼성전자 동생이 누구요? 삼성 동생이 삼성전기가 되겠죠. 삼성전기나 이런 종목들의 투자 힌트도 얻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보면 또 삼성전자의 HBM 그래서 이게 엔비디아에 좀 공급이 되냐 안 되냐 많은 이야기들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히려 박병주 매니저는 그런 걸로 지금 밸류에이션을 보지 말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이제 NPU 시대가 오고요. 온디바이스 AI가 될 때 거기에 들어가는 DRAM 삼성전자가 여기서는 더 다시 한번 주도권을 잡지 않을까 또 이런 얘기를 해
해줬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이제 애플 이야기를 이번에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WWDC가 곧 개최를 합니다. 거의 이제 한 달도 좀 안 남았는데 여기서 발표될 AI 내용들이 어떻게 될지가 좀 기대가 돼요. 뭐 GPT-4.5도 있고 제미나이도 여기 이제 애플에 들어가는 건지 이에 대한 많은 얘기가 좀 오고 가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이 날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짜를 보면은요. 6월 10일부터 6월 14일 사이에 그 대회가 열린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우리한테 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다음 화면을 제가 준비한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화면을 보면은 왼쪽에 자 준비한 화면 볼까요? 애플의 그 쉽게 말해서 AI 비서입니다. 이게 실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음에 설명했다시피 이번에 그 오픈형 AI에서 이번 했던 바로 시연했던 폰이 바로 애플 폰입니다. 애플 아이폰이 되겠어요. 네. 그렇다면 이 애플 아이폰은 이미 여기 오픈형 AI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플은 바로 여기에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구글 AI도 여기하고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애플 관련해서 수혜를 저는 굉장히 크게 입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아이폰의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들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회사들이 이제 BH나 그리고 LG 이노텍 이런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그렇죠. 지금부터 탐구를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 날짜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5월 17일이거든요. 네. 그러면 6월 10일에서 6월 13일 사이에 열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애플의 공급망에 들어가서 애플의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 지금부터 우리가 볼 필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애플의 AI 출사표와 함께 과연 이제 애플의 관련주들, 특히 하드웨어로 좀 엮였던 관련주들도 많은 관심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장의 타이밍을 살펴보는 것들 이야기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AI로 좀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AI 기능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LLM 모델이 정밀하게 나올 것 같은데, 뭔가 여기서 가장 좀 수혜가 될 법한 쪽은 어딜까요? 왜냐하면 수혜가 되는 섹터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박병주 매니저님은 난 여기가 가장 좋다라고 보시는 데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제 저는 여기서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 뭐냐면 음성 기능을 갖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음성으로 되는 갖고 있는 그런 회사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브리지텍이라는 회사를 제가 한번 골라보았는데요.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대화형 셀프 서비스를 또 제공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인텔리전트 컨택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지텍 이 종목이 한번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래프를 보면은요, 월봉에서 굉장히 멋진 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월봉을 보시면 2023년에 앞에 있는 매물대를 완벽하게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하고 나서 자, 그동안에 이제 거의 한 1년 5개월 정도를 계속해서 지금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것이죠. 매물을 소화하고 나서 드디어 이제 이번 5월 달에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의미 있는 신호가 나왔는데, 자, 이 날짜입니다. 5월 13일 날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여기 왼쪽에 있는 올해 1월 달에 있는 매물을 벗겨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우리가 볼 때는 연봉으로, 제가 지금 연봉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네. 연봉에서 2023년에 꼬리로 앞에 있는 모든 매물을 소화시켰어요. 소화시키고 나서 올해 2024년에도 지금 양봉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2023년에
거기서 앞에 있는 매물을 소화시키고 이제 그 악성 매물을 소화시키고 2024년에는 서서히 저점에서 계속 재료를 가지고 끌어올리고 있다 이런 부분이 보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분기봉에서도 아주 멋진 그림이 네. 나왔습니다. 2023년에 1분기 때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여기 왼쪽에 있는 매물을 완벽하게 소화했죠. 자,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2분기 연속으로 양봉이 두 개가 아주 멋지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짱대 양봉이 매물을 소화시키고 이제는 여기서부터 서서히 매집을 하고 있다 그런 말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애플이 이제 AI 쪽으로 굉장히 좋은 쪽으로 혁신적 AI를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해가지고 이제 2분기부터 다시 양봉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더군다나 양봉 길이가 짧으니까 이제는 매물을 소화시키고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그림이 분기봉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또 월봉을 볼까요? 월봉에서도 양봉입니다. 그러니까 연봉에서도 양봉이고, 그리고 분기봉에서도 양봉이고, 월봉에서 양봉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게 주봉에서도 봅니까? 주봉에서도 양봉입니다. 간다. 예.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이 지금 현재 주가가 이제는 매물을 소화해서 저점에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지난주에서는 여기서 윗꼬리로 왜 윗꼬리 그 매물을 소화시켰냐면 여기 올해 2월 달에 있는 요 부분을 매물을 소화시키는 부분이 꼬리로 예. 소화시키는 부분이 보이시죠. 자, 따라서 이제 그러면 꼬리로 나왔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살짝 눌림목 자리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지금 옆에 있는 조선일 매니저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요. 저도 그대로 관심 있게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좋은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애플이 그 6월 그 10일부터 6월 12일 사이에 그때 대회를 하기 전에 이런 종목을 선침해한다면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딱 지난주 이 시간에 또 음성 AI 이야기를 하면서 조선희 매니저님 또 브리지텍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자, 그리고 브리지텍이 심지어 이번 주에 한번 또 강하게 슈팅을 또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희 매니저님은 브리지텍 여전히 좀 좋게 보시는지 아니면 좀 더 첨언을 할 수 있는 종목이 따로 있을까요? 그럼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그 음성인식 관련해 가지고 이 기능을 갖고 있는 또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3개를 말씀드렸죠. 박민희 전님이 아주 탁월하게 브리지텍 선택을 하셨고 그다음에 링네트하고 이제 플리토 3개가 맞습니다. 음성인식 관련해 가지고 아주 기술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3개 종목은 오늘 플리토 같은 경우는 10% 이상 조정을 맞아요. 했고 링네트나 브리지텍도 한 5%, 6% 조정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다음 주 정도에 조정이 조금 더 들어온다면 매수 기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기술력은 있는데 근데 그때도 이제 플리토를 제가 언급드렸던 게 실적이 조금 미미하다. 삼성 S24에 이제 음성 기능 들어가긴 했는데 그래서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서 보신다면은 아마 조정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신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성형 AI 그리고 AI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박병주 매니저는 계속해서 생성형 AI 그리고 이제 5월 말 들어서 더 좋은 상승을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또 자세한 이야기들은 이제 박병주 매니저님 무료 방송 가면은 더 많은 소스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셔서 생성형 AI 그리고 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우주항공에 대한 모멘텀 이야기를 강조해 주셨거든요. 더 다양한 이야기 또 박병주 매니저의 무료 방송에 있으니까 가셔서 또 이제 많은 정보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선희 매니저님의 두 번째 특이점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HAB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지금부터 해볼 텐데요. 미국 FDA 승인이 불발됐습니다. 오늘 보안 요구 서한이라는 이 CRL을 수령을 했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거의 수치로 따지면 99.9%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CRL을 받아내면서 계열사, 그룹주 모두 하한가에 좀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배경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볼까요, 매니저님? 네, 너무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원래 이제 우리 강행커님하고 같이 작년에 할 때도 HBA를 한 2-3번 정도 많이 추천을 드렸었는데, HBA? 예, 그때가 이제 45,000원, 5만 원 밑에 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한 300% 이상 수익이 나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갑작스럽게 이 발표가 나는 바람에 이게 점 하한가로 내려가면서
지금 보면 HBL부터 시작해서 코스피에는 HBL 글로벌이 상장이 돼 있고 나머지 HBL부터 7개 회사가 코스닥에 있는데 8시간도 안 줬습니다. 심지어 HBL 같은 경우는 아침에 2,300만 주가 매도가 나왔는데 하한가에 오늘 거래량 보니까 한 62만 주 정도 팔리고 나머지는 아직 2,100만 주가 쌓여 있는데 뭐 문제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리보세나립 그러니까 HBL이 갖고 있는 약하고 이 하나만 가지고 단독으로 가남 1차 치료제를 통과시킨 게 아니고 항소제약의 깜렐미주마까지 두 개를 같이 쓰면서 병용하면서 이제 이 가남 1차 치료제를 FDA 승인 신청을 냈는데 문제는 오늘 이제 오전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진 회장님이 이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국내 지금 이제 리보세나림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항소제약이 문제다. 왜냐하면 FDA에서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임상을 하는데 100인을 임상을 한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네. 중요한 거는 많은 비율을 차지를 하는 게 러시아인하고 우크라이나였대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 있다 보니까 중국 제약회사에 있다 보니 미국에 가서 이런 임상을 진행하는 것보다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인들 테스트하는 게 쉬웠겠죠. 중국이랑 러시아, 우크라이나 가까워서 그렇죠. 그런 가까우니까. 건가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중국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관계도 돈독하다 보니 그런 이슈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율이 높은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임상 참여를 하고 했었던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 조사,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다시 조사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전쟁 중인데 이걸 데이터를 어떻게 보내줍니까? 거기다가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가장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냐면 전쟁이 끝난다 한들 만약에 임상에 참여했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살아있을지도 의문이고 만약에 혹시나 만약에 이분들이 사망을 했다면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다시 또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임상을 다시 진행해야 된다는 이게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 CRL이라고 그래갖고 보안 요구사항을 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대한 거를 보완을 해가지고 네. 리포트를 내라라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 이게 언제 갈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팔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아침에 줬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파셨을 텐데 이게 아마 다음 주에도 한 2, 3일 정도 더 가지 않을까 좀 안타까운 이런 일이고요. 하락세가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CRL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걸 잘 임상을 마무리를 해서 했던 회사가 있긴 합니다. 사례가 있었죠. 사례가 있었죠. 예.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휴젤이 그렇죠. 보톡스 제제를 이제 원래 미국에 FDA 신청을 했는데 자꾸 이게 뭐가 데이터가 안 맞아가지고 FDA에서 무려 3번이나 CRL,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가 이상하니까 이거를 보완을 해서 다시 보고해라, 신청해라라고 해서 무려 이제 3세판에서 드디어 통과가 돼서 나중에는 이 휴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HLB도 좀 잘 이게 마무리가 돼서 여러분들이 좀 갖고 있던 그러니까 특히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좀 문제가 되는데 HLB 그룹에 한 6개, 8개 지금 본주를 포함해 가지고 자회사가 8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보유하신 분들이 조금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빨리 이게 정상적으로 조금 해결이 돼서 앞으로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CRL을 받아냈는데 오늘 HLB에서도 이야기를 한 게 이제 5개월, 6개월 안에 다시 한번 재승인을 받아내겠다라고 이렇게 회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뭐 주주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좀 주가가 전반적으로 많이 내려갔지만 추후에 있을 그 CRL을 받고 이제 보완을 해서 개선점을 나타내서 재승인을 받아낼 가능성에 베팅을 한다라는 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하한가 물량이 지금 2,100만 주 오늘 끝나 장 종료까지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해소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때 휴질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동안 왜냐하면 데이터를 보완해서 하려면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거기다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오늘 끝날지 또는 1년, 2년 지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참여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백인들, 그러니까 백인으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강할 수 있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우선 갖고 계신 분들은 좀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좀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들어가시는 것보다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좀 여유를 두고 들어가시는 게 여러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이 시점을 좀 가만히 보니까 미국의 FDA에서 이런 조치를 내렸던 게 또 하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지금 3월 달부터 이슈가 계속 되고 있는 게 미국의 이제 생물보안법이 있습니다. 생물보안법. 네,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그쵸. 있는 게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러니까 미국이 적대 국가로 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나 러시아겠죠. 그러면 이런 국가에서 자국민, 미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체에 관련된 정보를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로 견제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중국 기업들, 생체에 관련 이슈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중국 기업이 한 8개 회사들이 제재를 받고 있는데 또 어디까지 또 연결되어 있냐면 이 제재를 받고 있는 이 기업들이 중국의 공산당이나 또는 중국의 군대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이슈까지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 3월 달에 이게 이제 상원의 국토안보위원회에서 나와서 이제 이게 통과가 됐고 이게 이제 하원에 가서 전체 통과되고 난 다음에 다시 상원에 전체 통과되면 이제 나중에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 이게 발의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 단기간에 이게 바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항서제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가 좀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이슈도 있습니다만 미국이 지금 전반적으로 중국을 타겟으로 해서 지금 뭐 보안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바이오 쪽도 그렇고 네. 그리고 안보나 그리고 말씀드린 무역 관련돼서도 지금 계속해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파가 지금 이번에 HLB의 또 주가에도 사면 초과네요. 그죠. 관련이 돼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안 되면 네. HLB의 이번 FDA 신청이 조금 더 늦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선희 매니저가 조금 더 강조해 준 내용은 이 항서제약에서 오늘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바로 있었죠. 캄렐리주맙에 대해서 보안 요구 서한을 요청했는데 거기에서 좀 디테일하게 조선희 매니저가 이야기하는 것은 항서제약이 이제 백인에 대한 임상이 있었는데 그게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임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전쟁 중이다 보니까 그 표본에 대한 증명이 좀 제대로 되지 그렇죠. 않는다는 것. 그렇다면 이 표본을 다시 한번 구해서 또 임상을 들어가는 건 거의 1년의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예. 1년의 시간이 또 지나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HAB는 이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 해소점은 좀 불투명해하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자, 그럼 좀 시장 이야기로 같이 넘어가 볼게요. 네. 오늘 HAB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하한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 섹터에 불길이 번지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는 그래도 제약바이오 투심 자체를 되게 괜찮게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거든요. 그럼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금리 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맞습니다. 금리나 AI 같은 경우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고요. 지난주에 금리 인하를 말씀을 드렸는데 금리 인하가 이제 9월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9월에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전체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게 5월 달, 6월 달이 조정이 아니고요.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우선 선별적으로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는 제약바이오나 성장형 기업들이 아주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뭐 AI니 성장형 기업이니 제약바이오 말씀을 드리는데 잠깐 제 컴퓨터 노트북에 네. 화면을 좀 캡처를 좀 해주시죠. 좋습니다. 자, 우선 이제 여러분들 보십시오. 제가 차트를 몇 개를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이제 오늘 HLB에 관련된 자회사부터 8개의 종목이 다 하한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의약품 업종의 차트입니다. 무슨 얘기냐? 제약바이오가 들어있는 의약품 업종이 지금 플러스예요. 0.23% 예. 플러스로 끝났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한가를 맞아서 시총 5조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쵸.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조심해서 봐야 될 게 또 뭐가 있냐면 그러면 HLB를 분명히 이제 ETF로 해서 기본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군에서 이제 포트를 꾸리고 있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ETF를 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몇 개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우선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선은 제가 타이거 코스닥 150 바이오 테크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코스닥에 150개 종목 중에 바이오 기업 중에 상위 랭킹 돼 있는 것들을 넣어놨습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지수 인덱스네요. 지수 인덱스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은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랭킹 안에 들어가는 거는 어제까지만 해도
13조, 14조 정도 돼서 HLB가 3위였습니다. 아시겠지만 랭킹 1위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고요. 3위가 이제 HLB였는데 지금 보시면은 차트 이제 화면 보시면 HLB가 가장 높았기 때문에 무려 25%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알테오젠 이렇게 나 있는데 차트를 보시면은 어김없이 지금 말씀드렸던 타이거 코스닥 150을 보면은 15% 급락을 했어요. 네. 급락을 했는데 근데 똑같은 제약바이오 포트를 꾸렸던 애들을 몇 개를 보면은 그렇지 않은 펀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액트 바이오헬스를 보면은요. 이 종목은 지금 이 ETF는 1.49%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라고 보면은 자, 보세요. 코액트 바이오헬스 액티브를 보면은 알테오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HLB가 없습니다. 빠졌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그죠? 그리고 또 보세요. 지금 코덱스 바이오를 또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코덱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들어가 있겠죠. 네. 예, 그래서 코덱스 바이오도 지금 보시면 차트상 어떻습니까? 차트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입니다. 예. 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또 이제 HLB가 들어갔던 걸 좀 보시면은 HLB가 들어가 있는 게 여기 있네요. 예. 타이거 바이오 탑 10인데 여기도 지금 보면은 네 번째 HLB가 8.98% 비중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5% 이상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HLB를 포트에 넣었던 ETF 같은 그쵸. 경우는 지금 5%, 15% 이상 급락을 네. 했고 안 넣은 ETF 같은 경우는 강하죠. 뭐 타임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ETF가 아주 강한데 네. 이 뜻은 뭐냐면 보통 기본적으로 이렇게 안 좋은 포트를 넣었던 이 ETF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 윈도우 드레싱할 성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 달 내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100만 주가 되는 HLB도 그렇고 나머지 자회사 총 8개가 안 팔렸기 때문에 분명히 이 상태에서 네. 다음 주에도 조정하면서 아마 조정이 되면은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포트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이제 유식한 말로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그러는데 예. 포트 재조정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오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6% 이상 강세를 보였고 그쵸.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강세를 보였는데 이런 업종군들이 더 포트 비중이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되겠습니까? HLB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알테오젠이나 아니면 유한양행 같은 포트에 들어있는 ETF에 말씀드린 대로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ETF에 들어있는 이런 포트폴리오의 중심이 되고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이 넣으신다면은 단기적으로도 분명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포트 조정하면서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그쵸.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아주 알테오젠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해주셨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확실히 지금 제약바이오 자체 투심 자체는요 너무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 HLB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건 그걸 좀 증명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알테오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어제 그리고 그제까지는 MSCI 편입에 좀 지수에 편입이 되면 그동안 요즘 지수 편입되는 종목들이 한 달 동안 거의 좀 빠지는 그렇죠.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알테오젠도 좀 그럴 수 있다라는 예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오늘 HLB의 승인 불발이 이 악재가 오히려 알테오젠에 좋게 흘러간 것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도 드는데요. HLB를 보유하시는 분들 참 죄송한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수급이 가면 어쩔 수 이게 없죠. 우리가 뭐 해결할 일이 아니니까 미국의 FDA가 해결하고 HLB가 해결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데잖아요. 이게 앞으로 넘어져도 어떤 사람은 코가 깨지는데 네. 어떤 사람은 돈을 줬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운때가 좋으면 이상하게 아까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은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면 한 달 동안 빠지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반등이 나오는데 맞아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편입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며칠 안 됐는데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서 오히려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알테오젠이 강하게 움직이는데 제가 보기에 포트 조정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트 비율을 조정을 하면은 보통 이제 패시브 자금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대한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분명히 이 바이오 섹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또는 유한양행 같은 종목을 추종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리가캠을 말씀을 드리면서 알테오젠이나 리가캠 그리고 에이비엘 바이오 같은 경우는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예, 그렇죠. 플랫폼 기업들의 장점은 뭐냐면 기존에 갖고 있는 그 신약 같은 거 임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기존에 갖고 있는 게 이미 외국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머크라든지 굉장히 쟁쟁한 기업들에게 이미 다 로열티를 받으면서 마일스톤을 지급하면서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죠? 쓰는 만큼 거기다가 계약금까지 들어와서 지금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제가 보기에 더 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 그러냐?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리스크가 적은 업종군과 그런 리스크가 적은 종목들을 보시고 그 특히나 다음 주 이제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아스코가 진행이 그쵸. 되기 때문에 리가캠이나 말씀드린 종목도 ABL도 그렇고요. 그리고 플랫폼 종목 외에도 많은 종목들이 지금 이제 아스코에 관련돼서 거기서 이제 초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을 발표를 맞아요. 하고 있다 보니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6월 13일에 유럽의 그 혈액학회가 또 진행이 돼요.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그러니까 5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계속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 네. 관심 가져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스코 쪽에서 우리가 좀 가장 기대해볼 만한 종목은 무엇인지까지 한번 조설 매니저님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뭐 아스코와 알테오젠이 딱 연관성은 없지만 알테오젠도 같은 범주에 좀 넣어서 그렇죠.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플랫폼 기업들을 여러분이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스코가 진행이 되면 플랫폼 기업들을 꼭 보셔야 된다고 해서 추천을 뭐 한 벌써 초에 드렸던 에이비엘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ABL. 그렇죠. 그리고 이제 리가캠도 여기서 이제 발표를 하기 때문에 리가캠이 수혜를 많이 받습니다. 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플랫폼 기업이고 MSCI 지수 편입이 됐는데 운 좋게도 HLB에 대한 반사이익을 받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면서 반사이익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이 세 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보신다면은 아마 단기적으로도 다음 주부터 수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ABL 바이오가 이 산오피에 기술 수출한 이후에 지금 한 방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왠지 이번에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좀 기대해도 된다? 아니면 그래도 그냥 여전히 리가캠이나 유한양행 이쪽에 놨다고 보십니까? ABL도 가능합니다. 저는 유한양행도 좋다고 보고 있는데 ABL 같은 경우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날 그 아스코에서 발표를 하는데 아스코 발표하고 있는 내용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애돈 신약도 몇 개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나중에 여기에 대한 관련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플랫폼 관련 기술력을 외국에 또는 대기업들에게 뭐 글로벌 대기업들이죠. 보통 12개 정도 되는데 제약바이오 12개 정도 되는 그 기업들에게 마일스톤에서 판매할 수도 있는 그 계약 체결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차후에 여러 가지 계약건도 관련이 돼 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ABL 바이오도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기대를 좀 모으고 있는 것이 ABL 바이오, 유한양행, 리가캠 그렇죠. 이쪽으로 좀 HLB까지 있어도 HLB가 사실 여기서 좀 이제 그 대열에서 탈락하는 모습이 좀 오늘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박병주 매니저님은 이제 곧 있을 아스코 다음 주면 이제 초록도 공개가 되고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벤트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종목을 좀 가장 관심 있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 오늘 보니까 코스닥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HBL 관련주들이 전부 다 몽땅 하한가를 맞으면서 코스닥 제약바이오 업종은 많이 빠졌는데 거래소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빠지지 않게 오히려 그 양봉으로서 그 수급선인 61선을 지키고 있어요. 그렇다면 거래소에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좋은 종목이 이제 많다라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좋게 보고 있는 게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화제약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대화제약. 자, 이 종목 대화제약이요? 대화제약이죠. 이 시간에 제가 소개했던 맞아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이 지난번에 이제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를 터지고 나서 지금은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안에 리포락셀이라고 하는 계량 먹는 항암제입니다. 경구용 항암제인데 중국에서 이제 정식으로 판매 허가가 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대화제약을 계속 관심 있게 보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심리적으로 조금 그러니까 조심하는 게 좋다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제약바이오 자체가 오늘 약재가 나왔기 때문에 월요일 돼서 오늘 흐름만 단편적으로 보기보다는 흐름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조심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두 번째 특이점 조선인 매니저와 함께 오늘 HLB 그룹주의 한가 그리고 앞으로 제약바이오는 어떤 투심을 좀 가져가야 될지 아스코에 확실히 기대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는 또 조선일 매니저의 무료 방송 가시면은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뉴스들까지 좋은 뉴스들까지 모두 얻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두 개의 특이점 이제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 특별한 포트 대결로 이어집니다.